의자 의원이죠. 5.18 토론회는 잘못했지만 징계는 없다. 뭐 모르시는 분들 뭐 있겠지만 이준석 의원이 5.18 토론회를 했는데 뭐 굉장히 시끄럽고 또는 뭐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뭐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들 뭐 아시면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누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5.18을 재조명하자라는 취지에서 그 도서관 아마 지하 강당일 겁니다.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논란의 발언들이 많이 나온 거죠. 5.18 역사에 대해서 뭐 폄훼까지는 아니어도 이게 보편적인 시각과 다른 의견들이 마구마구 튀어나오니까 여기에서 언론이 이제 보도를 하는 거고 또 심지어 그 토론 장소에서 의견이 다른 자꾸 5.18을 가지고 왜곡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참석자와 막 신랑이도 있었었고 멱살잡이도 있었었거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그냥 개별 의원의 토론회이니까 뭔가 징계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을 자르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왜냐면 안에서 하지 말아달라고도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원내대표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이 그냥 개무시한 거죠. 그리고 나왔던 발언 죄송해요. 나왔던 발언들이요. 그냥 뭐 다른 수준 정도가 아니라 광주를 뭐 고립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를 그런 그 굉장히 가격한 발언들이 많이 아주 나왔거든요. 강력한 발언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 발언이 이진숙 의원이 직접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석자가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토론회 이런 거 의원실에서 개최를 하면은 누가 오는지 대략적으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렇게 좀 논란이 될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의원실에선 이걸 진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준석 의원은 거기에서 나온 발언들이 본인의 입장이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러면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거기 참석한 사람이 그럼 그 정도 수위의 발언을 할 거를 예상하지 못했냐.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술적 토론회라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것들에 본인이 공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든 들어보고 싶은 거잖아요. 걸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아니, 저는 아니에요. 공감할지는 알겠네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지만 이제 원론적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네. 그건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허화평 계십니다. 이제 전두환 시절에 쓰리허. 여기서 뭐냐면은 전두환은 살인자가 아니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 안에서. 근데 이미 국회에서도 여러 번 오공청문회도 있었고 관련돼갖고 나온 그 조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걸 뭐랄까 뭐 초기에 그 진압을 거부해가지고 뭐 오히려 폭도들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막 거기에 역사적 평가에 대한 전환을 막 시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그 국회에서 국민의힘조차도 말리는 그렇죠. 그런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이거를 뭐 어떤 방식으로 커버를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 제1야당 보수정당에서 5.18에 대한 그 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시각. 역대 이제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을 거치면서 그 구성원들이 했었던 5.18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했었던 적정선이 있습니다. 이종명 의원 전 의원이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라고 얘기했다가 제명받았었고요. 김순례 비례대표 의원이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냈다고 발언했다가 당원권 정지 3개월 받았고 김진태 의원도 공청회 공동 주최했다가 이 당대표 후보 출마했다고 해서 일단 유예했다 나중에 경고 처분 받았었고 2023년 국민의힘 김재원 수석 최고위원이 5.18 관련해서 발언했다가 당원권 정지 1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윤리선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발언하거나 이런 식의 토론을 주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정립이 돼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이준석 의원이 그걸 꺼낸 거예요. 그런데도 이번 지도부가 징계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간의 어떤 윤리위적 징계라든지 역사적 어떤 이런 행적들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앞뒤가 맞는 징계를 하든지 앞뒤가 맞는 발언들을 좀 해라. 그 문제는 징계를 하느냐 마느냐를 윤리위 자체에서 발표한 게 아니라 당 대변인이 이거는 뭐 징계 안 한다라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럼 윤리위의 존재 자체는 뭐냐? 윤리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독립된 기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스피커가 잘못된 거죠. 윤리위에서 이게 왜냐면 또 올라와 있잖아요. 징계 대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검토했는데 뭐
직접 얘기한 건 아니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겠다라든지 공식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당 지도부 입장이 나가다 보니까 더 좀 혼란이 가중되는 게 아닌가? 국민의힘이 네. 지금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징계를 내린 건 맞아요. 근데 그 징계를 집행하는 방식이 엄청 뭐랄까 하여튼 봐주게 합니다. 뭐냐면요. 이정명 의원 제명 처분 윤리에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절차가 더 있어요. 최고위가 아니라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추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정명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명 처분을 내려줬는데 제명이 안 되고 계속 가요. 그러다 언제 제명한 줄 아세요? 미래한국당이라고 위성정당 생겼을 때 비례대표 거기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제명시켜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김진태, 그 다음에 김순례 이 두 분도 전당대회 중이라고 나중에 해요. 그 다음에 김재현 최고위원 징계는 제가 봤을 때 그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한 거예요. 네, 정치적 그러니까 필요. 국민의힘 자체에서도 아직도 이렇게 이기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뭘 내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 강령, 그 당의 강령, 당원 당규 뭐 이런 거에 보면은 5.18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에 대한 복원을 해가지고 그거를 했던 건데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그런 역사를 기억을 안 하고 싶어요. 아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5.18에 대해서 되게 성역화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역화도 돼서는 안 되지만 그 폄훼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사회에서 뭐 논란인 사람들 초청해서 이상한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닙니까? 그 중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건데 무엇이 성역화고 무엇이 어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유공자도 공개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할 수 있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해요. 유공자를 공개 못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기억상실장님께서 5.18 유공자가 왜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봐야 되지 않나요? 라고 첫 번째과 함께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부분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끌어올려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 그다음에 드러난 사실들 그 군인이 어쨌든 간에 시민을 죽인 거잖아요. 그걸 자꾸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려는 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거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방식으로 당이 지금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장도연 대표가 지금 계속 올림픽공원에 나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사실 이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초선으로 오셨는데 그 전에 보여줬었던 것도 결국에는 이제 과방위원 최민희 이제 최고위원이랑 날석에 대립했었던 모습들 이제 강성적인 모습들 물론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그 방통위원장 되자마자 뭐 한 이틀 만에 직위 해제가 돼가지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바로 뭐 탄핵 심판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기각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의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인지 혹은 아니면 내가 정치인으로서 이 포지션을 갖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미필적 고연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토론회에 있어서는. 그리고 당에서 어쨌든 지도부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윤리 자체에서 이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문제가 또 친한계에서 왜 이진숙 의원은 징계 안 하냐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완전 물타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서범수 의원, 진종호 의원 뭐 이런 분들, 조경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권영진 이런 분들은 다 개인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개인의 문제를 친한계여서 뭐 장도연 대표 지도부에게 내가 대항하는 이미지여서 그래서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지금 계속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윤민희 윤리위원장이 명확히 해줘야 돼요. 지금 최근에 우종환 부위원장이 사퇴를 하면서 유튜브에 출연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본인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징계 대상자로 올라오는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원장 임의로 선택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조광환 최고나 뭐 박민영 대변인 이런 분들도 징계 대상자로 올라가는 건 알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가 진행되는지 아무것도 보도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불법 앞에 평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절차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게 있어서 저는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본인 육성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진수 위원장에 대한 것도 윤리위에서 밝혀야 된다. 당 지도부에서 얘기할 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민일 위원장이요. 그 윤리위원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장도영 대표를 이제 기자들이랑 통화를 할 때
지칭을 합니다.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대표를? 보스 아니면은 클라이언트라고 해요. 이분이 사장님이요? 그렇게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징계라는 건요. 사실은 뭐 저희들이 다 뭐 독립기구라고 얘기하지만 독립기구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라는 조직 자체는 기본적으로 당대표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준석 의원을 징계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한테 모여있는 강성 지지층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니, 그럼 민주당은 윤리가 없어요?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뭐랄까 작동을 하는 장치가 있는 거죠. 무슨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정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밀려 있나요? 민주당도 이렇게 뭐 조경태 의원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윤리위에서 상대방을 숙청하겠다라는 정치는 최근에 없었는데 네. 이번 정당대회 과정에서 이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윤리위로 넘기겠다 예고한 바 있잖아요. 네. 아마 지금 국민의힘의 윤리위가 바쁜 것처럼 아마도 민주당 이제 윤리심판원도 앞으로 바빠질 쏟아진다. 겁니다. 네, 바빠질 거예요. 야, 난리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순간, 슈퍼챗이 이제 7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13개도 너무 감사한데요. 자, 또, 뭐 몇 개 또 읽어드릴까요? 자, 다음 주제는요. 국민의힘 윤리 논란 오늘도 ING. 맞습니다. 뭐, 비당권파 4명의 의원의 소명을 우리가 들었죠. 예,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5.18 폄훼 토론으로 물을 빚은 이진숙 의원도 윤리위에 제소됐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징계를 또 검토 안 한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네. 민주당의 전략자산 이 장동혁 대표다라는 그러니까 믿을 때가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예. 이 와중에 그래도 국힘에 빠지지 않고 한 꼭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 정말 전략자산이고 네. 정말 장동혁 없이는 못 살아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어떻게 아니 국민의힘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당원이나 당원에 뭐 5.18 등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한다. 네, 있어요.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20년 9월인가 개정, 10월인가 개정을 해서 들어갔대요. 김종인 네, 맞습니다. 전 위원장 2015년에 한번 토론회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받고. 예. 아니 5.18 특별법이라는 거가 김영삼 정부 때 예, 그건 당연히. 네. 받고 만약에 이준숙 의원이 친한계였으면 이건 뭐 제명이지 제가 보기에는. 네. 아니 지금 아까 제가 눈치 보다가 말할 기회를 좀 잃었는데 김민석 대표 네. 되는 날 하루 좋고 네. 어저께까지 좋았을 거예요. 부흥하고 이제 오늘부터 네. 사실은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부동산 세제 이런 건 굉장히 가벼운 문제야. 네. 왜? 이게 민주당의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이게 뭐 성역이지도 않고, 거기다가 선거 이기려면 이거 해야 된다는 거 다 이건 용인을 해줘요. 근데 그 보안수 사건 이거는 성역이고 저 정체성하고 연결돼 있고 완전히 금기고 잘못 건드리면 그냥 가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공소 취소 혹은 개헌 문제 김민석 대표는 정청래 전 대표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동력으로 이걸 끌고 온 거라고는 100% 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네. 발광체보다는 지금으로서는 반사체에 가깝거든. 근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질러놨어. 폭력이자 야만이다. 그러면 너도 폭력 야만할 거냐? 라고 당장에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 유시민 같은 쪽에서는 저 정신 나갔다 그럴 거고 또 말이 안 이거 맞다고. 어떡할 거냐고. 네. 개헌도 하는 순간 이거 완전히 국정수행 지지율 빵 떨어질 건데 이런 난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데 올고 온 거 가지고 말세 부르고 뭐 5.18 그 93들 나와서 무슨 얘기할 건지 대충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 불러놓고서 나하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러니까- 무슨 말 할지 뻔히 알면서, 그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도 국힘이 이게 그 받아내지를 못해. 밑에 소쿠리에 구멍이 나가지고 받아봐야 밑으로 다
다 떨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든 얼굴속이 기어야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데 이 밑에 대고 있으면 다 떨어지니까. 그 입으로 조준만 맞추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치? 화가 잔잔. 하여간에 답답하게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지금 뭐저 현역 정치인 중에 자기 정치 안 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당이 가는 길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고 혹 가다가 도움도 되는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당 전체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렁텅이로 빠뜨려 놓고 그냥 공구리를 치고 뚜껑을 덮고 하는 이런 자기 정치는 없어. 아니 근데 그렇게 돼도 이게 주변의 평이 이렇다라는 건 다 알고 있으시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좀 옳은 소리 해주시는 분들은 없나요? 징계받아요. 아니 제1야당이 윤리위가 제일 바쁘다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죠. 윤리위가 일을 제일 열심히 해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얘기 중에 양양자 전 의원이죠. 울공에 갔었어요? 몰라요.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예. 거기 또 갔었대. 내가 어디서 의원들 한 20명 가고 거기 뭐 있었다는 거야. 괜찮은데. 퍼센테이지 따지면 뭐 확인해봐야 돼. 이거 정확하게. 아니 양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아니 그래서 거니까요. 이게 새로운 의미의 양자 역학인가 내가 좀 향자 역학이라고? 양양자 역학. 내또 고소당했네. 아 그래도 이거 좀 확인해봐야 돼. 확인해드릴게. 국힘 윤리를 보면 네네. 신정 정치를 하는 이란의 종교 경찰 같아. 히잡 안 쓰고 다니면 쫓아가지고 방망이로 때리고 그냥 영장 없이 잡아놓고 그리고 잘못했다고 각서 안 쓰면은 사형까지도 해요. 거긴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해가지고 히잡 시위가 일어났잖아. 일어났죠. 예. 이게 뭐야 이게? 아 정말. 근데 그 친한계 양양자 최고위원과 조지현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왜? 8월 16일 걸로 나왔는데 그래도 확인해봐요. 확인해봐야겠네요. 근데 너무 한심한 게 그 올림픽공원 집회를 이제 특검 출범했잖아요. 어제 특별검사 임명을 했고 대통령이 그러면은 특검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정동욱 대표가. 그럼 마무리를 하고 대한체육회 일을 하게 해줘야죠. 주변에 그 주민들도 이제는 일상을 좀 회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1야당 대표가 민생 얘기를 그런 데 가서 하지는 못할 망정 국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조금 거기를 회복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본인 또 소기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대표가 23일인가가 막 1년 된다는데 작년 요맘때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때부터 막 징계 국면에 들어갔었잖아요. 한동훈 징계, 뭐 제명, 막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징계 얘기로 이렇게 1년간 점철되어 오는 이런 제1야당도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친한계 의원들이 몇 개 잘못한 부분도 있죠. 돌려차기 뭐 이런 발언이랄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 상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장동욱 대표한테. 그렇지만 또 그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이거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얘기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이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의원을 징계 안 하면 이 의원들을 왜 징계합니까? 라는 저는 반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원 당규에도 위배되는 사안이고 또 그 전신인 신한국당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었고 또 7년 전 2019년에도 유사한 토론회에서 또 막 그 망언을 했던 의원은 제명당하고 이런 강력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7년 후에 2026년 국민의힘의 모습은 너무나 과거 퇴행적이죠. 그때만큼도 못한 갈수록 나빠지는 그러고 나서 안 하겠다고 무릎 꿇고 5.18 묘지 가서 빌고 해도 또 같은 일이 반복되고 거의 두더지 게임 같지 않아요? 하나 치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거의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데도 이준석 개인의 문제지 당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로 이게 소위 퉁치고 지나가지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제소됐지만 이제 지도부가 징계를 안 하겠다고 얘기하면 이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수석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리위도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윤리에 제소가 된 건이니까 윤리에서 판단할 겁니다 정도로 하고 넘어가야지 독립된 기구라고 말로는 떠들면서 왜 수석 대변인이 거기에 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그냥 지나가면 정말 이게 힘이 네.
적반의 길이 보인다고요. 아, 지금 또 다른 언론에서는 네.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양양자, 우재준 최고위원 등은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않았다. 지금 그래서 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그 서범수 사진이 있네요. 양양자 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언제인지가 뭐. 근데 이제 아마 그 또 모임을 따로 했나 봐. 올림픽 넓잖아. 올림픽 공원이 넓잖아. 3년 전이니까 맞네요. 맞네. 3년 기사가 지금 광복절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맞네요. 가긴 가셨네. 그건 그렇고요. 네. 지금 서범수 그다음에 누구야 신종호 네. 이 경우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처신을 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도 하고 그렇죠. 그래 어쨌든 부적절한 처신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 그래갖고 이제 징계 대상이 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같은 무소속 후보를 도왔던 김재원 전 최고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윤리위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형평성이 없는 이런 윤리위 그리고 윤리위가 독립적이라 그러는데 독립적이라는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이진숙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5.18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이진숙 의원이 그런 행태를 보임으로써 당의 명예와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누가 더 많이 추락시켰는지를 확인한다면은 누가 윤리위에 제소돼서 징계를 받아야 될지는 상식적으로 명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결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으로부터 국가 보조금도 받는 당이에요. 그렇다면은 당원들이 중요한 만큼 국민도 중요하고 그럼요. 어떤 국가 사회적인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태연자약하게 한다라는 거에서 정말 그 민주당의 당권파와 대통령이 믿을 만한 사람은 바로 이 소수의 이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자조 섞인 조롱의 멘트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또 애국으로 지금 잘못 인식하고 있는 수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00번 얘기해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면 정당의 존재 이유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념 정향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이념 정향은 뭐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 있으면 그게 이념이냐고요. 사람이 아니래야 돼요. 어떤 주의 주장 그리고 미래에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의 결집과 연대가 필요한 건데 그런 거는 이미 없어졌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렇게 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어. 어른이 없어, 어른이. 네, 그 문제가 제가 봤을 때,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외쳐야 소용없어요. 욕이나 먹는 거지. 그걸 야당폭이라고 하죠.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민주당도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어떤 계기파 싸움이라기보다도 어른들이 있었던 느낌인데, 요즘은 또, 그때 세대랑은 또 다르게 또. 아니, 심지어는 그 나이 많은 고모님들을 갖다가 메타인지가 안 되고, 나이가 다악하면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징계를 하네, 그 당에. 야,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한번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지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쭉쭉 눌러주시면서 정말 쓴소리 마다하는 우리 패널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장동혁 중진 불출마 주장 국힘 내용 누가 이길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 불출마가 총선에 도움이 된다 이런 워딩을 또 말씀해 주셨고 국민의힘 윤리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징계 결정이 곧 나올 것 같고 과방위에서 이진숙 토론회 공방이 이진숙 의원 사퇴해야 된다 라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또 맞서고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 먼저 이제 중진 불출마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 국민의힘 별로 비판 안 하거든요. 네. 알아서 이제 하도록. 근데 잘 됐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건강해야 되니까 자원하기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짜로 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하는데, 네. 약간 지금 요즘 보면 우려스러운 게, 전당대회가 내년이고, 민주당은 전당대회 때 당협위원장, 한마디로 지역위원장이 교체되는데,
장동희 대표가 굉장히 빨리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중진불출만 이야기하는데 총선이 2028년이거든요. 거의 1년 반, 거의 2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이야기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장동희 대표는 그 전당대회 있잖아요. 전당대회 내년 있을 전당대회인데 그거를 지금 1년 앞당겨가지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정식 후보도 안철수 의원도 갑자기 전당대회 행보로 나서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이 볼 때는 좀 정상적으로 잘 돌아와서 뭐 국회에서 같이 정부도 비판하고 여당도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계속 싸우고 있으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민주당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데 왜 그거를 반사이익을 못 얻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고맙지는 않으세요? 아니 왜 고마워요. 잘 돼야죠 국민의힘도. 네. 정말 저는 그리고 또 개혁신당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맞는 말씀인 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연임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당대표의 연임이 좀 일상화되는 상황이 돼서 민주당도 그랬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대표 하던 시절에 1인 1표제 넣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하고의 합당 제안도 해보고 뭐 이러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도 이제 많이 남았으나 이번에 당협위원장 한번 싹 갈면서 내 사람들로 채워넣고 그런 다음에 나 연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실은 연임을 막겠다고 나서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동혁 대표를 그냥 내비두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너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책임을 물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흔들었어요. 장동혁 대표 보고 계속 지금도 사실 흔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변명을 할 게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니들이 계속 반대해서 나 한 게 없어. 할 수가 없었어. 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 기회다 생각하고 차근차근 연임 시나리오를 좀 밟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막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래요? 예. 어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근데 중진 불출마 뭐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연임 중진 불출마가 지금 꺼낼 카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벌써부터 중진들 불출마해라 이런 걸로 싸우면 나중에 저희가 꺼내들 카드가 없습니다. 중진들이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을 통해서 차기 선거에 불출마하고 백의종군하겠다 이런 식의 의지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여주셔야지 벌써부터 당대표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삼선 의원들이 비공개 만찬회동에서 하신 말씀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전 들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마치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러한 이야기들만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사실 그동안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조언, 고언, 그리고 충정어린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그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우리 당이 쇄신한 모습, 일신한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조언은 뭐 중진들만 했겠습니까? 초지에선 뭐 개혁파, 너나 할 거 상관없이 다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조언을 무시하고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당내 무수한 그러한 의견을 묵살하고 본인 나름대로의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당시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 따로 사과를 드렸거든요. 그러한 거를 좀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너무 독자적으로 지금 굴고 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장동혁 대표 혼자서 당대표의 일방적인 걸로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께서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1.5선 당대표고 1.5선 당대표이기 때문에 정치 경험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 중진들이 여기서 해줘야 될 역할은 뭐냐? 본인을 약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고 옳은 길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진뿐만 아니라 초재선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이 올바른 길로 가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수권 정당으로 변모할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은 조언들이 갔습니까? 그런 걸 무시한 게 누구죠? 전 장동혁 대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삼선 중진이나 뭐 개혁파 의원들이나 장동혁 대표가 그냥 하는 대로 둬야 되겠다 이런 지경까지 왔어요. 대안과 미래가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에 장동혁 대표한테 이제 조언 안 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올해 3, 4월쯤에 봄에 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놓은 채 본인이 독자적으로 당무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뭘 도와달라는 건가요? 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뭐냐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고 불러서 또 들어봐야죠. 근데 그러려는 노력을 했을까요? 전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이 온 것의 책임 중에 뭐 다른 분들의 책임도 있겠지만 장동혁 대표의 전 책임이 공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임으로 이제 가요. 이제 나 단 한 번만 더 주면 나 진짜 잘할 수 있어. 아 미안해. 이거 뭐 나 그때는 뭐 시행착오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임으로 가는 이런 뭐랄까 이 스텝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연임 도전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번 당대표, 이번 지도부의 임기를 오롯이 마치고 전당대회를 펼친다면 내년 8월이거든요. 그럼 내년 8월에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신임 지도부가 들어설 적에는 당원들과 국민들 그리고 당 구성원 모두가 다음 총선을 걱정할 겁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어떠한 노선으로 가야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기호 1번이라고 하는 지위를 16년 만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내년 전당대회에 갔을 적에 또 판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장동혁 대표가 작년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당선된 직후에 한 인터뷰 중에 하루에 1도씩 바뀌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여주었었던 약간 강성 이미지를 희석하겠다. 그러한 의지가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전형적인 집토끼 먼저 잡고 산토끼 잡자는 전략이에요. 네, 사실 장동혁 대표 다른 인터뷰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중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인터뷰를 보면 좀 경제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일단 자신을 흔드는 세력들을 좀 정리해 놓고 그러고 나서 총선 때는 이제 중도를 향해 가겠다라는 시나리오로 보여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자기가 코어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에 그러는 것 같고 만약에 그 상태로만 간다면은 내년 연임 선거나 이런 것들을 앞두고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먹힐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이 연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뭐냐. 당내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맞죠. 아니 전당대회를 통해서 투표로 임명받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당장 만약에 재선거 하잖아요. 재선거하면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들에 대해서 설득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 물러나라 이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장동혁 대표로서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강성 지지자분들한테 가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이런 하세요. 네, 가가지고 그분들이 당에 가장 로열티가 높고 가장 투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가가지고 해야죠. 그분들을 설득을 하셔야지 이거에 대해서 바뀔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방법은 또 나와 있고 그 실행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는 충분히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웬일입니까? 슈퍼챗 미션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자 서로 비도 안 돌아보고 안 볼 것처럼 싸워주셔서 이런 결과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친구가 제일 웃겨요. 한자 때려놓고 미안하대. 제가 원래 되게 마음이 제 나름대로 착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집에 가서 자려고 생각나요. 내가 잘못했지. 그렇게 무례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여성훈 대변인이 진짜 부처 같아. 잘 받아줘 진짜. 아니요, 나는 집에다 적어놔 데스크톱에. 타협감이 없어가지고. 아주 그냥 살살 아주 약 올리면서 자 제가 슈퍼챗 또 소개해드릴 동안 여러분들이 커피 쿠폰 드릴 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세로이님께서 김성렬 최고 이렇게 인기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직접 보면 별론데 괜찮은가봐. 세로이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기 무슨 개혁신당 우리 또 열성 팬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세로이님께서 연속으로 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 가자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여의도 너무 흥하자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윤선님께서도 신규 회원으로 10,000원 또 감사하고요. 세로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시원한 평론. 자, 그리고 하남갑 국회의원으로 우리 김성렬님 가자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뭐 윙크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안 돼요? 윙크 발사. 나 아까 저기 그 전 방송에서 웃어보라고 그랬는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가짜 웃으면 윙크 발사. 야, 이런 거? 이러면 ATG한테 다 죽자. 소송 크게 나갑니다. 다 죽어. 이게 다 죽어. 뭐 염산인가요? 최산 말고 염산인가요? 좀 조심해 주십시오. 네.
자, 끝으로 우리 세로이님, 진짜 세로이님 덕분에 우리가 슈퍼챗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차도님께서도 네 분 다 화이팅, 네,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백진영님께서 선웅님 보수진영 채널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꼭 공천 받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어떤 진영이라기보다도 이것저것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건 당연합니다. 언더독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차도님께서 또, 답변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규 회원이 또 대주셨습니다. 슈퍼챗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를 응원해주신 백진영님. 백진영님께 커피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라우디님. 관리 그러면서 국회 관리 다 깨부순 게 누군데 제가 적어놨습니다. 인상 깊어가지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여리죠. 이거를 마음이 여리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네. 그분이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상영님. 저는 항상 이제 초록색 아이디를 가지신 분 중에 좀 보고 있는데요. 네네. 그 가차도님이 네, 맞습니다. 요즘 조현민 MC 너무 잘하셔서 슈퍼챗도 멤버십도 가입합니다. 이게 저기 형수님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그래도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키지 말랬지. 그거 들키면 아주 아이 또 바꿔야 돼. 가서 그 사이에 또 그런 얘기 또 해주셨구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 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여의도TV 고수들의 초장밀 정치 해부쇼 다 깐다.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고요. 민어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민어 여의도몰에서 주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먹었어. 자,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얘기가 여름 내내 지속이 됐는데 어제 저녁에 결론이 드디어 났습니다. 국힘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을 했는데 3명은 1년 8개월 남은 2028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고요. 서범수 의원도 공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신기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근데 세다. 세. 좀 세게 간 것 같습니다. 세게 갔네. 네. 조경태 의원이 2년 6개월, 진정호 의원이 2년, 권영진 의원이 1년 6개월, 이렇게, 그리고 서범수 의원은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징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있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래요? 다시 민주당 오시려는 거 아니야? 탈당을 하고, 네. 이 세 분이 사실은 이제 탈당을 하고, 한동훈 의원처럼, 한동훈 의원한테 붙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탈당하면 총선 출마는 가능한데 네. 국민의힘 이름으로는 못 나가죠. 그렇지. 그럼 힘이 많이 빠지겠죠. 일단 이 정도 징계면 다음 총선 출마가 어렵죠. 일단 조경태 의원과 진정호 의원은 이 징계가 그대로 유효화되면 후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권영진 의원과 서범수 의원은 후보 등록은 가능합니다만 네. 이런 중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공천에서 컷오프 대상이 되기 쉽죠. 굉장한 명분이 되는 셈이니까. 네. 그래서 아마 반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처분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법원에서 한번 또 다퉈봐야 되겠지만 윤리위가 지난번에 가처분 신청해서 패배했던 걸 교훈 삼아 절차를 좀 더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법원이 이 정도 징계까지 일일이 간섭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징계 사유가 없지 않거든요. 네.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지 몰라도 이분들의 각각의 징계 사유를 보면 징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건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처분이 이번에는 받아들여지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이 당장 탈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탈당설이 계속 제기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장동혁 대표 거치나 또는 다음번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하는 반장동혁계가 이기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거치를 결정하겠죠. 만약 다음 전당대회에도 장동혁 대표가 연임하거나 또는 장동혁 대표만큼 한동훈 의원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대표가 된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도 이제 희망을 접고 이럴 바에 나와서 신당을 창당해서 신당에 합류해서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신당을 창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그들끼리 뭉치고 또 한동훈 의원도 같이 이렇게 해서 창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지금 창당을 점치는 건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네. 이른 해석 같고요. 일단은 그 각각 그 사안은 다 가볍지 않아요. 중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사안은 맞기는 합니다. 네. 저도 방송에서 그렇게 논평하기도 했고 국민에서 비당권파라 하더라도 방송 패널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징계 받을 만한 사안이 있긴 같다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세요. 세긴 되게 세다. 징계가.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비교할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데 네네. 김성훈 의원이 예전에 수해복구 현장에서 그 비나 더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가 이제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거든요. 물론 뭐 피해자 앞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과 그 경중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도 사회적 논란이 컸는데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진종호 서범수가 각각 10개월 2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무엇냐. 결국 법원에서 이런 걸 다퉈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의도 판독기, 여의도 번역기에 이 계열수를 넣어가지고 돌려보면 그런 겁니다. 서범수 10개월은 살려는 드릴게. 살려는 드릴게. 일단 징계는 징계고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공천 신청까지는 가능하다. 살려는 드릴게. 권영진 1년 6개월은 하는 거 봐서. 당신 하는 거 봐서. 그 말이야. 1년 6개월이면 이제 아마 2028년 총선 2월 달일 거거든요. 네. 예비후보 등록 시즌이고 공천 아마 코앞일 겁니다. 그때까지 딱 다다를 거기 때문에 당신 하는 거 봐서 라는 생각이 들고, 조경태 2년 6개월은 나가세요 이거.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네, 네가 나한테 우리한테 막 비판하던데 그러지 말고 니나 가라 하와이 막 이런 식인 거고, 진종호 의원 2년은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나가라.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개월수는 다르지만 각각 사안에 따라서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안의 정확함과 징계의 정확성과 별개로 이제 더 좀 경랑 속으로 빠지겠죠. 어쨌든 110명의 국회의원 중에 4명, 그 3명을 날려버린 거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지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더 많이 공격당할 소지는 생겼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사실 조경태 진종호 의원한테는 이제 뭐 탈당해도 상관없다. 이 정도 가고. 그러니까 제명 조치를 하면 사실 의원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제명은 안 하고 당원권 정지로 해서 이제 의원총회를 안 거치는 징계를 일부러 한 것 같은데 아마 그 반발을 하겠죠. 조경태 진종호 의원. 요게 징계를 한번 받으면 약간 특사처럼 중간에 그냥 너 여기까지 해라 하고. 그러니까 지도부가 바뀌어가지고 장동혁 지도부가 아니라 약간 비당권파 분류의 지도부가 서면 사면해주거나 그 징계를 철회하거나 하는데, 근데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크게 안 보여요. 세게 맞아가지고 이게 복구가 될까 모르겠네. 그러면은 조경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힘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그렇죠. 한데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 과연 이 국힘을 떠날지, 요거 약간. 근데 진종호 의원은 국힘을 자발적으로 떠나면 배지를 반납해야 되는 비례라. 이렇게 당에서 제명을 당하면 무소속 의원은 되지만 당원권 정지에 반발해서 탈당을 하면 이 배지가 자동으로 떼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가장 운신의 폭이 좁아졌죠. 제가 그냥 민주당 입장에서 살짝만 예측을 해보면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 되면서 사실상 부산에 의원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조경태 의원은 또 민주당에 있다가 간 분이에요. 그럼 이제 또 김민서 우리 신임 당대표께서 굉장히 인재를 넓게 쓰자. 보수도 쓰고 중도도 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수락 연설에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 조경태 의원을 살짝 입질할 수도 있지. 다선의 부산의 의원이고 민주당에 있었던 분이고 또 나름 그 계엄 전국에서도 탄핵 투표에 찬성도 했고. 그러면 이분은 어찌 될지 모르겠네.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가 아니라 당적은 돌아오는 거야. 국민당을 던져서 다시 부산 민주당으로.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정치적 경랑에서 한 번 정도는 당이나 정치 성향을 바꿀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조경태 의원 민주당에서 삼선하고 국민의힘 보수정당 와서 삼선하고 다시 민주당 가서 또 7선을 노린다? 그게 정치 더 이상 맞는 건지 모르겠고, 이분이 왜 국민의힘으로 보수정당으로 넘어왔느냐, 그 친문과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는 뭐 친문 쪽은 아니죠.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소위 친청 뒤에 친문이 있었잖아요. 그들과 친명계와의 관계가 악화일로였는데
민주당 내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조경태 의원을 다시 데리고 오면 그 친문계에서 특히 영남권 친문계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민주당으로 넘어가질까? 물론 이현주 의원의 사례도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죠. 그럼. 저는 이게 그 개헌 저지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아마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0석이라고 하는 그 달성하지 못하고 있지만 범 여건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본인들의 성향과 맞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마 이 윤리위원회 판단 속에서 그런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갔는가?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 이분이 맞네. 선수가 높구나, 조경태 의원이. 높죠. 그 점은 좀 그렇겠다. 그러네. 예. 스토리가 조금 민주당으로 넘어가기에는 삼선 정도가 되면 모르겠는데 육선은 좀 네. 많이 하셨어.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장동혁 대표가 국힘 당협위원장 전원을 새로 선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투탑인 정정식 원내대표가 막으면서 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거 어저께 취소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 계속 추진하는 건가? 네네네. 이건 취소된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장동혁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의 기싸움이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예. 과연 누가 이길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요. 총에서는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도부 내에서 표결로 가면은 찬성 쪽이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 네. 근데 일단은 막 갈등을 너무 막 꽝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서 수기 과정을 거치는 것 같고 이게 당원들에게 선택권을 드린다는 차원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저는 이 당원들에게 당협위원장 투표권 주는 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각 지역구 선거구 당원들이 투표할끔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재신임을 하든 뭘 하든. 보통 이제 당협위원장을 정할 때는 네. 중앙당에서 공모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임세현을 만약에 분당 갑으로 뽑아. 그다음에 다시 한번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그 해당 당원협의회의 당직자들과 당원들한테 박수로 추임받든 뭐 이런 어떤 의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 번 더 하기는 해요. 근데 그걸 좀 더 공식적인 체계화나 절차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더 확대해서 그 당원들이 뭐 그게 무슨 온라인 투표든 간에 그걸 좀 새로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람 꽂기가 아닌 게 자기 사람 꽂으려면 당원들한테 투표시키면 안 돼요. 그냥 중앙당에서 조강특위가 면접 보고 아무도 모르는 이 사람이 왜 1등인지 모르지만 점수 많이 줘서 그냥 당협위원장 꽂으면 돼요. 그게 이제까지 양당의 방식이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당협운영위원회에서 이기인 총장 말처럼 박수치고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원들이 직접 투표하게 하겠다라는 건 이건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뭐 장동혁 사람 꼽기 이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힘 3선 의원에 이어서 4선 의원들이 또 모여서 장동혁 대표 몰아내기에 나서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이밍이 안 좋은 게 3선도 규합해서 따로 모임 같고 4선도 규합해서 따로 모임 같고 뭐 초재선 움직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4명 징계까지 한 데다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다시 한번 정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반기를 들고 또 체계도 좀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급해요. 그러네. 네, 너무 좀 급해서 전 그래서 어저께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식을 두고 조금 숨고르게 하는 건 아니냐. 당장 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시간을 봐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뭐 그런 기류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샴발라님께서 김민석 멍청이네. 누가 당대표 되어도 대한민국의 백희 모이칸 정계 퇴출 대상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정말 걱정입니다. 메시지 보내주셨고. 그런 거 읽지 우리 또 않는데.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직설적일 때는 또 직설적이에요. 우리 지인님께서는 기혁신당 응원하신다 하시면서 슈퍼챗 써주셨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목표가 슈퍼챗 40개 될까? 잡아봤는데 안 돼도 뭐 기분 좋게 하지만 되면 기분 좋게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그 슈퍼챗 개수로 여러분들 목표를 삼는 거니까, 예. 가격에 상관없이. 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만원 보내주실 분들은 한 2,000원에 5개서 이렇게, 예, 나눠서 보내주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이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을 경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곧바로 청년 최고위원 인선을 발표를 했죠. 1991년생 경기 화성시정 재선 의원 전용기 의원인데 전용기입니다. 전용기가 아니라 전용기. 용기. 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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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대통령 전용기 할 때 전용기 그거죠. 예. 전용기. 예, 전용기 의원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너무 잘한 인선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잘했다. 네, 정말 아니 뭐 제가 누구 편 들고 친해서가 아니라요. 네네. 이 전용기 의원은 정말 그 청년 정치의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생 위원회부터 활동을 했어요. 대학생 위원으로. 그래서 성장을 해서 대학생 위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투표로 비례대표가 돼요. 네. 그래서 비례대표가 돼서 또 다음번에 지역구에 도전을 합니다. 네. 그럼 지역구를 이제 제가 비례대표였으니까 지역구 그냥 꼽힐 것 같죠? 거기서 경선을 3인 경선을 합니다. 네, 3인 경선. 네. 뭐 어마무시한 분들과 경선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겨요. 그래요? 네, 이겨서 또 이제 재선 의원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전용기도 이제 그러니까 친한 동생이기도 하고 이제 네. 장경태도 있고 뭐 있잖아요. 김남국도 있고 있잖아요. 많은 동생들 의원이 되신 동생들. 제 생각에는 제 기준으로는 의원 전후가 가장 안 바뀐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가장 안 바뀐 사람. 전용기 의원이요? 전용기 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 되고 나서 후. 그러니까 전화도 문제, 지금도 문제.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은 분이야. 보통 되면 많이 바뀌어요. 네.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네. 은근히 바뀌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안 바뀐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또 이제 결혼도 또 그 학생 때 사귀었던 친구랑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소위 그게 지금 말하는 청년 최고위원 선정 기준입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 성장한 그 청년 정치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다. 그래서 저는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되고 네. 왜냐하면 갑자기 느닷없이 어디서 청년 하다가 막 온 친구들 있어요. 검증이 안 된 사람들. 그럼 꼭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논란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오면 또 문제가 되고 또 막 이게 이래저래 말들이 많아지는데 전용기 의원에 대해서는 될만하다. 인정해요? 예,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잘한 인선이다. 네, 이인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울어? 모범 사례. 모범 사례지. 본인이 이 정도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그게 힘들어. 모범 사례가 아니까. 모범 사례다. 모범이라고? 아니 저도 왜? 전용기 의원 알아요. 네. 뭐 술 한잔도 같이 해봤고 했는데 그분의 의정 활동을 보면 이게 젊다는 게 뭡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도 바른 소리 하고 쓴 소리 하고 옳은 소리 해도 과감하게 나가는 거 그게 젊은 의원들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진영의 논리만 막 충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특히 그 박상현 검사 있었던 그 연합술 파티 관련해서 그 검찰 앞에서 그러니까 소주병이 담긴 술을 페트병이 옮겼더라는 그 현장 검증을 갔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그 해당 편의점에서 이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그 편의점주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꾸 막 검사들 오고 취재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 표시를 하셨나 봐요. 근데 바깥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 등등이 편의점주 너무 싫어한다 이거 빨리 우리가 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편의점주는 검찰 편이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반론하는 사람이에요. 그랬어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고현상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게 완전 진영 논리에 젖어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뭐 젊은 정치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 그리고 그분이 재선 의원이잖아요. 잘 성장한 케이스다. 재선이면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안 해도 돼요. 지명직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정말 음지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 해도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전 권미경 서울시의원 노동 분야에서 여성 분야에서 했던 거 좋게 평가합니다. 근데 굳이 재선위원회 당대표를 밀어줬던 기득권 중에 기득권인 전용기 의원은 꼭 지명직 최고위원 청년 분야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뭐 특정인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사실 이번에 청년 최고 나가려고 했던 그 청년 두 분 있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 임명하면 김봉희? 아니. 누구죠? 정민철과 김영건 있었잖아요. 하원기 신인규. 아니 하원기 신인규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에요. 일단 호텔 경제학처럼 활기만 돌았지 뭐. 그러니까 청년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초대할 생각도 없는데 자기들이 안 간대. 김치국을 어우 시원하게 잘 야 초대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이러더라고. 아니, 근데 그건 이제 본인들이 방송에서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실제로 청년 최고 나갔던 분 있잖아요. 두 분. 실제 나갔다 떨었잖아 예선에서. 청년 최고 나갔던 두 분. 누구예요? 우리 예찬이 씨랑 닮은 꼴. 정민철이랑 또 김형남 씨라고 있어요. 서울시장 예비 후보. 예. 그런데 물론 뭐 그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인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 됐었어 봐. 난리 났지. 논란이 막 또 여기를 막 나에 뭐 하고 뭐 하여튼 뭐 눈에 보여. 그 DJ KJ라고 있어요. DJ KJ. DJ KJ 뭐죠? 도찐개찐. DJ KJ. 어떻게 용기랑 도찐개찐이야. 도찐개찐. 용기는 그래도 검증이 오랫동안 된 사람이고요. 오랫동안 검증이 된 사람이지 당에서. 근데 뭐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검증이 안 되고 그냥 청년이나 이유만으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어디서 발탁해오면 그게 더 청년들한테 더 거부감이 듭니다. 기준이 있는 건 오케이. 그리고 뭐 인사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야당에서 당연히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전 최민희 수석이 했었던 문제 제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뽑을 때는 적어도 협의는 있어야 된다. 전 그건 맞는 말이라고 봐요. 전 당원 당규상 협의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당무위에서 인준해서 지명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당대표가 혼자 독단적으로 지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최소한 협의도 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가부를 물어가지고 결정한다라는 그런 당원 당규가 지금 근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당대표가 독단적으로 인사권을 전행하지 말라라는 그 당원 당규가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그게 최민희 수석이 어저께 뭐 반박도 했던데, 물론 오늘 아침 강릉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그런 문제 제기는 합당하다. 어쨌든 김민석 대표가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절차는 좀 치밀하게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어제 YTN에서 이 문제 나왔는데, 하나평에 오르던 사람보다는 전용기가 낫다. 그러니까 특별한 새로운 문제나 구설수가 있진 않으니까. 아하. 네, 그게 낫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비교적 민주당에서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용기 정도면. 그리고, 애시당초 뭐, 최고위원회 경선하니 많이, 근데 지명직을 경선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또 전략적 수도 엿볼, 그 여성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노동계지만 동시에 강원도 출신이라 다음에 벌어질 강릉 보궐선거에 내보내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근데 다만 김민석 대표의 문제는 이런 인선이 아니라 시작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걸고 넘어진 거. 그리고 이제 청와대나 대통령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실수가 있을 때 과연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 뭐 일주택자에 대한 세제 부담이 너무 과하다는 입장을 전당대회 때 냈습니다만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런 게 되겠죠. 아하. 무조건 예스맨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적당한 견제 분야. 김민석 대표가. 예. 창조적 수평 관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요? 당청 관계는 창조적 수평 관계다 얘기하니까 뭐 우리가 직속에서 뭐 오다를 받는 게 아니라 수평 관계. 예. 여당으로 수평 관계인데 창조적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보면 알겠죠. 네. 예. 정킴님이 또 US 달러 100달러. 정킴님이 100달러를 이분 맨날 자주 보내신 분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분이다. 이따 출근 국회로 해야죠. 감사합니다. KH님 3,000원도 보내주셨고, KH님 감사합니다. 푸푸푸님 15,000원 보내주셨고, 푸푸푸님 감사합니다. 산발라님 10,000원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크리센 김기우 화이팅 US 달러 2달러 보내주셨고, 소중한 2달러 감사합니다. 또 2달러 또 보내주셨고, 두 번이나 보내주셨네. 진케이님 2,000원 또 보내주셨고, 감동이다. 첼시 2,000원. 이재킴 US 달러 20달러. 첼시 5,000원. 미국에서 보내주셨는데. 캡틴 오상구 10,000원. 지소연 5,000원. 소름 끼치네요. 쏟아지네요 지금. 미국에서 그럼 달러 진짜 궁금하다. 그러니까 전용기 같은 사람 지명주 최고위원 말라고 이렇게. 왜 이미 됐는데 그 정도 사람 없어. 청년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좀 더 유연했으면 좋겠어요. 사적으로 보였을 때 그 우리가 대화할 때의 그 잣대와 유연함이
의정 활동 때도 많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쉽지 않은가 봐. 쉽지 않은가 봐요. 네, 유연한 게 쉽지 않은가 봐. 네, 유연해, 너무 그래도. 진영 논리로 너무 깝깝한 소리만 하는 것이 그런 스타일 아닌데 진짜. 어쨌든 우리 이인삼 총장은 그렇게 평가를 했나 내가 봐. 두 개 선택지를 줘볼게요. 네. 자, 장경태가 만약 살아 있었어. 아니, 살아 있지만 당에 있었어. 미안합니다. 사람이 장경태를 죽여버리네. 아니 사람은 있지. 아니, 당에서 있었어. 야, 장경태 전용기? 전용기지. 그래, 당연하지. 아니, 비교할 사람 비교해야지.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을 한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당에. 전용기 의원은 아까 그 임채원 대변인 말처럼 국회의원 되고도 참 그 태도나 인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요. 내심 임세현 소장은 난가? 나? 나 아닐까? 내가? 난 청년도 아니야 이제. 그 내년부터 박진영 씨의 네가 사는 그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 내 집이었어야 해. 네가 타는 그 차, 그 차 내 차였어야 생각조차 한 적도 없어. 네가 받은 지명직, 그 지명직 내 지명직이었어야 해. 네가 앉은 그 자리, 내 자리 있어. 나는 권지경 그 자리 내 자리였어야 해. 나 생각조차 안 하고 저도 나름 솔직하게 얘기해. 나름 내 객관화가 잘 된 사람이에요. 그거 오지가 그러나 않겠지만 줬으면 했다 안 했다. 아니 근데 전혀 요즘에 솔직하지 않은 내 자리가 아니야 절대 내 자리가 아니고 물론 청년도 내 자리 물론 청년도 난 내년부터 청년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을 누가 보지도 않고 마지막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청년으로 가면 양심이 없는 거야. 누나 그래도 욕심 내야지. 네? 누나 욕심 내야지 왜 그래? 그래 욕심은 돼요. 아 누나 저기 그 전당대회 그 같이 합류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약간 좀 본인이 솔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가요? 왜? 네. 왜 솔직하지? 옛날에는 누나 그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한 적 있어? 이렇게 갔는데. 아니, 그런 얘기 한 적 서운합니다. 없어.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막 나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막 나가면서 또 돌고 이러면 안 돼. 나도 미래가 있어. 오늘만 살지 않아. 그렇지. 수현이 누나도 앞으로 미래가 있었지. 그래. 미래 있어. 이제 공천 받고 그냥 돼야죠. 그래, 미래 있어. 알겠습니다. 그래, 미래 있으니까 네가 술자리에서 엉뚱하게 얘기하면 내가 혼내고 하잖아. 네. 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